최근 시행되는 항암 치료는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도 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 리스크를 모르고 그냥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암제에 대한 과민 반응을 줄여주고 효과는 높여주는 치료법을 환자분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다 늦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코너에 몰렸어도 저와 같이 노력을 해서 기사 회생하신 분들이 있으시니 부작용이 나신 이후라도 저희 한의원으로 오셔서 그 항암제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받고 더 엄격하게 식단 관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그동안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 말기 간경화와 간암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3기, 4기 간암의 악화 경로와 특징을 살펴보고 최신 간암 표준 지침과 비교하면서 말기 간암에 대한 명쾌한 최원장의 치료 대책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명쾌한 한의원에 오시는 간 환자분들은 크게 4가지 유형입니다. 초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말기 환자분들이신데요. 암은 없고 간경화만 말기인 경우, 간경화가 말기인데 1 내지 2기의 간암이 동반된 경우, 간경화는 초중기로 비교적 심하지는 않은데 간암이 오래된 경우, 그리고 간경화 말기에 3 내지 4기 간암까지 진행된 경우입니다. 명쾌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 2, 3번 유형에 해당되시고요. 위중한 환자분들이다 보니 각종 위급한 상황이 끊이질 않지만 병을 이기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식이요법과 생활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에 치료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3개월 내로 간이식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라는 말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이미 합병증 증상이 악화돼서 입원 퇴원을 반복하시거나 시한부 진단을 받으시고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하시던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3개월이 아니라 3년 이상 증상을 잘 관리하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고 건강하고 평범하게 잘 계신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4번째 유형, 간경화 말기에 간암도 3기, 4기 정도라면 이미 간뿐만 아니라 전신의 상태가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문의를 주시는 것이라 치료의 방향을 잡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입원 병동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사가 아니고 한의사다 보니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어떤 의학적인 진료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중증의 간경화에 간암 말기 환자분들을 적극적으로 진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노하우가 점점 쌓이면서 이런 4번째 유형의 환자분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기 간경화에 3기, 4기 간암이 동반된 환자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었던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간암의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B형 간염이나 바이러스성, 대사성, 알코올성, 자가 면역성 간경화 환자분들입니다. 이런 경우 6 내지 12개월마다 간 초음파나 혈액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게 되죠. 제가 언제나 잔소리하지만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이 어떤 치료보다 낫습니다. 간암의 리스크가 있으니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으면 간이 더 상하지 않도록 당장 식이요법부터 바꾸고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예정된 간암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다고 해도 더 위중한 사람도 치료하면 낫는다는 걸 보니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나 보네 생각을 하시고서 제 말을 무시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정기검사에서 AFP 수치가 높게 나오고 초음파에서 덩어리가 보인다고 하면 그때 가슴이 뜨끔하면서 긴장이 되셨을 겁니다. AFP가 간암 초지자이긴 하지만 AFP 수치가 높다는 게 전부 다 간암이라는 뜻은 아니니까 CT나 MRI 등의 영상검사나 조직검사를 통해서 간암이 맞는지를 또 확인을 했을 겁니다. 2025년에 NCCN 간암 치료의 가이드를 따르면 간암으로 확진을 받게 된다면 병원의 치료 방식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나 이식 등의 수술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나 이식이 안 될 경우 국소치료나 전신치료, 항암치료를 권할 거고요. 세 번째는 전신치료 혹은 임상시험을 권하는 경우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수술이 가장 근치에 가깝습니다. 땀을 잘라내고 뿌리까지 뽑아내는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컨디션이 가장 좋고 암이 가장 온순할 때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차하고 잘못해서 이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서거나 수술 후에 다시 간암이 재발하게 되면 더 이상 절제 수술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경동맥 화학색전술이나 고주파 소작술, 방사선요법 등 간암이 있는 국소 부위를 타격하는 방식의 치료를 권유받게 됩니다. 사실 수술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 되니까 간경화가 극심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또 간암 수술이 잘 되었으면 그걸로 암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굳이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술이 안 된다고 하니 그제서야 대책을 알아보다가 명쾌한 최원장에게 연락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요. 대부분 좋은 예후를 보이는 경우가 이 단계이고 제가 가장 많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가장 많이 쌓인 부분이 이 단계의 환자분들입니다.
합병증의 증상에 대처를 하면서 고주파, 방사선 색전술 등의 국소 치료를 진행을 하고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병행하고 식단과 생활 방식을 바꾸면서 몇 년 정도를 지속하면 간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뾰족한 이유 없이 대사성으로 악화된 간암이나 알코올성 간암의 경우는 먹는 음식과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먹는 음식들이 몸과 충돌하지 않도록 체질을 바꿔주고 식습관을 교정해서 간에 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알코올 등 인체에 각인되어 있는 발암 물질들의 에너지를 삭제하도록 도와주면 암이 관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계를 놓친 분들도 많이 전화로 문의를 하곤 하십니다. 좌우연 모두에 간암이 있거나 그 사이즈가 크고 개수가 여러 개이거나 중심부 혈관 혹은 너무 간의 외측에 위치하는 등 절제 수술이나 국소 치료가 모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간 내부가 아니라 간 주변 림프절, 혈관, 담관 등을 암이 침범하기 시작하면 간 이식 수술이 당연히 안 되고요. 이 시기에조차도 간 수치가 아직도 정상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간경화 자체 병기가 말기까지는 아니고 암세포가 주요 혈관이나 담관을 침범하지 않은 경우라면 간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이미 병원에서 수술이나 간 이식은 아예 안 되고 방사선이나 전신 항암을 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을 검사하다가 주변부에 덩어리가 발견되었다 하게 되면 다른 곳에 원발암이 생겼다고 해도 그것은 일기라고 보기가 어렵고 이미 이 단계에서는 사기나 전이암과 동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의 메이저 병원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치료는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의 복합치료입니다. 간암 사기를 포함한 진행성 간암에서 면역치료제인 티센트릭과 신생혈관 억제제인 아바스틴이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되었거든요. 보험급여에 적용이 허가된 데다가 최근까지 사용해오던 소라페닙에 비해서 수명 연장의 효과가 조금 더 낮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말기 간암에 쓰는 항암제가 확 바뀐 추세입니다. 간암에 대해서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오는 부작용의 양상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감당을 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아예 그 부작용조차도 없이 무난하게 항암이 진행되시는 분, 그리고 1차나 혹은 2차 항암만에 급격하게 간 부전으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항암을 시작하기 전에 부작용 없이 항암이 잘 될 거냐? 이런 것은 병원에서 지표 검사가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작용은 고사하고 효과가 날지 안 날지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을 믿고 그냥 진행하는 거니까요. 이것 이외에 어떤 간암에 대한 항암제가 명확하게 나온 게 아직도 없습니다. 티센트릭, 성분명으로는 아테졸리주맙은 면역항암제입니다. 아바스틴, 성분명 베바시주맙은 VEGF 저해제로 표적항암제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의 복합치료를 받으시면 크게 두 가지 방면의 부작용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대부분은 암세포의 성장과 관련된 유전자나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여 암의 성장이나 전이를 막습니다. 아바스틴은 암세포나 암세포 주변 혈관에 VEGF 수용체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경로 중의 일부가 간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혈압 상승을 유발하여 고혈압이 오고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줘서 단백뇨가 옵니다. 설사와 식욕 부진, 체중 감소, 피로감을 비롯해서 건조감 발진, 손발바닥 부위의 통증, 물집 등의 피부 관련 부작용과 마비감, 저림, 따끔거림 등의 신경계 손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출혈이나 혈액 응고 문제, 대동맥 박리나 심부전 등의 심혈관계 부작용은 아주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티센트릭,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이죠. 지나친 면역세포의 활성화로 간암세포뿐만 아니라 인체의 정상세포, 특히 간세포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마치 자가면역성 간염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신에 문제가 일어나겠지만 일단 간으로만 한정을 한다면 당연히 간세포 손상으로 인해서 ALT, AST 등 간 효소 수치가 올라가고 간의 염증도 심해져서 감마-GTP나 총빌리루빈, ALP, LDH 등이 동반 상승합니다. 간 기능 저하로 알부민, 적혈구, 혈소판 수치 등도 급격히 떨어질 테고요. 황달이나 복수, 의식변화, 뇌부종, 간성혼수, 혈전, 정맥류 등 간부전 증상들이 급격히 심해집니다. 환자분은 구토나 설사에 시달리고 급격히 식욕과 체력이 떨어지고요. 심한 분들은 바로 단백뇨가 악화되면서 신장 기능까지 저하되는 간신증후군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면 환자분과 보호자는 아주 당황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3, 4기 간암이라고 했지만 그동안 식사도 잘하시고 거동도 혼자서 잘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중이었는데 항암 치료를 받고 갑자기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죠. 암을 치료한다기보다는 그 상태에서는 합병증을 관리하고 기다리는 거, 그래서 입원해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오면 항암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간 수치가 그럼 호전이 되고 나면 다시 2차, 3차, 4차 항암을 더 할 겁니까?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갑자기 말기의 중환자가 되고 보호자분들은 다른 방안을 모색하느라고 정보를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인터넷에 난무하는 사이비 의술이나 민간요법, 자칭 암 전문가들의 수많은 정보 속에서 그나마 명쾌한 체원장을 찾아서 연락을 주시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대부분은 입원 중에 전화나 톡톡으로 문의하시는 경우였고, 지금 당장 퇴원하고 명쾌한 한의원 가면 치료가 가능하냐 하고 다들 똑같이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병원에서 절대 퇴원시켜주지 않습니다. 억지로 퇴원한다고 하면 병원의 표준 치료를 거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의 각서를 쓰고 나오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의학적인 바이탈 관리를 못 받게 됩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로서 그냥 동네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고요. 결국엔 제가 한방병원을 세우고 바이탈을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의사 선생님들을 모셔서 같이 진료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이건 저의 희망사항이고 지금은 제가 당장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말기 간암에 입원 중이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우선은 그곳에서 빨리 최선을 다하여 회복해서 퇴원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치료받으셨던 항암제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티센트릭이나 아바스틴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레멜리무맙이든 듀발루맙이든 과거에 주력해서 간암에 사용했던 소라페닙이나 렌비마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완화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약도 주사도 중단한 지 오래됐지만 약을 먹고 주사 맞던 당시의 부작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경우라도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몸에 각인돼서 남아있는 항암제의 에너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신약 임상 시험 중이라고 해도 그 신약의 이름만 정확히 알아와 주시면 제가 바이아를 준비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알러지를 치료해 드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단은 정신줄을 꼭 붙드시고 빨리 회복하시고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도록 컨디션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 이후에도 계속 퇴원을 못하고 입원해 있는데 무슨 수로 퇴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식단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병원 안에서부터 이미 간암 식단을 시작하는 겁니다. 참 별것도 아니고 미약한 대책인데 병원에서 하고 있는 대정요법 위에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 전략입니다. 병원에서 주는 건 사실은 간암을 회복 식단이 아닙니다. 완벽한 저염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기농도 아니고 첨가물이 다 들어간 사실상 그냥 일반 식단입니다. 간에 여전히 부담을 주는 식단입니다. 일단 명쾌한 최원장 유튜버에 올려드린 간 식이요법으로 바꾸세요. 간에 부담을 줄이는 식단으로 바꿔주면 그 중에서는 올라간 간 수치가 그나마 떨어지기 시작하고 복소천자를 하는 주기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퇴원이 가능한 컨디션이 되면 그 이후에 나오신 다음에 더 엄격하게 식단을 하시고 그때부터 저희와 같이 명쾌한 알러지 치료, 대사치료, 식단관리, 암 프로토콜에 따른 명쾌한 치료를 이어가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입원한 상태에서 식단을 챙기는 게 쉽지 않다고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간병인이 따로 계시고 보호자분은 일을 하시는 경우에도 그렇고요. 안타깝지만 제가 여러분의 식단을 여기서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암 말기에서 잘 회복되시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는 분들은 환자분도 보호자분도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제 환자분들은 곡물죽이나 야채 스프를 갈아서 혹은 유기농으로 나물을 만들어서 두유도 직접 만들어서 보호자분들이 매일매일 입원실로 배달합니다. 병원 인근 죽집에 따로 저염식으로 죽을 주문해서 드시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생활관리와 식생활관리는 정성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치료만 믿고 그냥 그 밥 먹고 식사 조절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결국에는 간경화에서 간암 되시고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까지 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간암 절제 수술 성공하고 나서도 그냥 사셨기 때문입니다. 간암이 생기는 체질이 됐는데 그 체질을 고치려고 아무 노력을 안 하셨기 때문에 수술이 성공했지만 나중에 또다시 간암이 재발한 겁니다. 제가 권고드린 식단을 싸다 날라도 식사량이 너무 작아서 눈곱만큼도 잘 못 드신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눈곱만큼도 안 되는 식사량을 마치 황금같이 좋은 것들로만 채우십시오. 그런 정성이 있어야 여러분의 가족이 거기서 나아져서 퇴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환자분을 모시고 저희 한의원으로 오셔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차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종합병원 주치의와도 다시 상의해서 다음의 치료 단계를 어떻게 할지를 도모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최근 시행되는 항암 치료는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도 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2대8 법칙처럼 20% 정도는 효과를 보고 좋아지는데 나머지 80%는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더 잃게 되는 경우도 많은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항암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 리스크를 모르고 그냥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암제에 대한 과민 반응을 줄여주고 효과는 높여주는 치료법을 환자분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없지만 기존에 올려놓은 영상 리스트를 댓글에 올려드리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미리 알러지 치료를 다 받고 나서는 소라페님이나 렌비마의 알러지 치료를 받고 아테졸리즘압, 베바시즘압 하시고 나서도 크게 정말 문제가 없고 오히려 빠르게 좋아지셨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독소루비신이나 아드리아마이신의 알러지 치료를 다 받고 나서는 색전술을 끄떡없이 잘 하시고 방사선의 알러지 치료를 받고 나서는 국소 방사선 치료도 아주 멀쩡하게 잘 받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항암제 알러지가 심한 분들은 부작용이 나신 이후라도 저희 한의원으로 오셔서 그 항암제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받고 암에 대한 알러지 치료, 대사 치료, 기본 영양소의 알러지 치료를 하시면서 더 엄격하게 식단 관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완전히 다 늦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코너에 몰렸어도 저와 같이 노력을 해서 기사 회생하신 분들이 있으시니 희망을 가지시고, 생명의 근원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잡으시고 일단 간암식이요법부터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회복해서 빨리 퇴원을 하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